올해 목표는 다이어트 10kg 감량,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 달성, 저축 1억 하기. 참 아름다운 목표들입니다. 저도 매년 다이어리에 이런 꿈들을 적곤 했죠. 그런데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작년에 세운 목표와 재작년에 세운 목표, 과연 몇 개나 해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고 흐지부지 되었을 겁니다. 매년 1월에는 희망에 부풀어 시작하지만 2월만 돼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연말에는 내년엔 진짜 해야지라며 후회하는 게 우리의 반복된 일상 아닐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져라. 꿈을 생생하게 그려라. 물론 맞는 말입니다. 목표는 인생의 나침반이니까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봅시다. 나침반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줄 도구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전 세계 65개국 2천여 개 신문에 연재된 전설적인 만화 딜버트의 작가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입니다. 그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투자는 실패하고, 심지어 희귀병에 걸려 목소리까지 잃었던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처럼 재기했고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패배자는 목표를 세우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 합니다. 목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생각이고 시스템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없는 행동은 위험하고, 행동이 없는 생각은 공허합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을 단순히 요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저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으로 목표와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해야 진짜 성공을 만드는지, 그 성공의 자동화 알고리즘을 여러분의 뇌 속에 코딩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목표는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다. 목표와 시스템의 관계. 이 책에서 저자 스콧 애덤스는 목표는 패배자들의 것이라고 과격하게 말하죠. 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목표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달성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당신은 매일매일 실패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 목표인 사람은 1kg를 빼도 5kg를 빼도 아직 목표 달성을 못한 실패자라는 겁니다. 살을 빼는 과정 내내 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죠. 그리고 운 좋게 목표를 달성하면 목표가 사라졌으니 공허함만 밀려오고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요요가 오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따위는 정말 필요가 없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면 될까요? 아닙니다. 생각과 목적, 즉 목표가 없다면 시스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즉 목표를 정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걷는 것, 즉 시스템은 여행이 아니라 방황일 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고 싶은 진짜 핵심은 목표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목표는 방향을 잡을 때만 쓰십시오.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뒤에는 목표를 잠시 잊고 시스템에 집중해야 됩니다. 10kg 감량이라는 목표를 세웠다면 이제 그 생각은 내려놓고 매일 저녁 7시에 샐러드를 먹고 30분 걷는다라는 시스템만 남기십시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운동화를 신는 순간 승리합니다. 샐러드를 먹는 순간 성공한 것이죠. 매일매일 작은 성공이 쌓여 도파민이 나오고 그 힘으로 내일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나침반이고 시스템은 우리의 두 다리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길을 잃지만 걷지 않으면 영원히 제자리입니다. 에너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시간을 관리하지 말고 에너지를 관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죠. 아닙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에너지 고갈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완벽한 목표와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스콧 애덤스는 모든 결정의 기준을 에너지에 둡니다. 이 일을 하면 내 에너지가 올라가는가 혹은 내려가는가. 음식도 맛이나 칼로리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활력이 생기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높아지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스마트폰 보며 뒹굴거리는 게 휴식 같습니까? 아니요. 그건 뇌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입니다. 진짜 휴식은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자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신체적 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진부하지만 진리입니다. 몸이 지쳐 있는데 어떻게 원대한 목표를 생각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당신의 몸을 최상의 에너지 머신으로 튜닝하는 것이 시스템의 구축 0단계입니다. 상위 1%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1등이 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가성비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인재 겹치기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건 어렵지만 두 가지 이상의 분야에서 상위 25%가 되는 건 누구나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기술들을 겹치게 되면 세상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됩니다. 저자를 보십시오. 그는 그림을 피카소처럼 잘 그리지 못합니다. 유머 수준도 전문 코미디언만큼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 경험도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그림 더하기 유머 그리고 직장 경험을 합치니 딜버트라는 전무후무한 직장인 풍자 만화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직장인인데 글쓰기를 조금 배우고 유튜브 편집을 배운다면 당신은 글쓰는 회계사 유튜버라는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가 됩니다. 한 우물만 파다가 매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평범한 기술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세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멘탈도 프로그래밍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확언을 강조하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부자가 된다. 나는 작가가 된다라고 쓰거나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미신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죠. 바로 망상활성계입니다. 보통 RAS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매초 쏟아지는 정보의 99%를 걸러냅니다. 그런데 확언을 통해서 특정 목표를 뇌에 입력하면 RAS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로 인식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저자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불치병에 걸렸을 때도 매일 나는 결국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수천 번 썼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지나쳤을 치료법 정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결국 기적처럼 완치되었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적으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성공에 최적화된 레이더로 개조하는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저자의 충격적인 조언이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피해를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돕는 건 지속 불가능하죠.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를 누구부터 쓰라고 합니까? 나부터 쓰고 아이를 씌우라고 합니다.
내가 숨을 못 쉬면 아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 잠잘 시간,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단단한 시스템이 되어야 당신 주변 사람들까지 그 시스템 안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운을 경영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성공의 상당 부분은 운입니다. 하지만 스콧 애덤스는 운이 좋아질 확률을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죠. 방구석에 누워서 로또 당첨을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것은 운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면적을 넓히는 행위입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결국 운이 들어올 입구를 1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작업이죠. 가만히 있으면 운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운이 당신을 들이받을 수 있게 길 한복판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이야기를 제 시선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목표는 지도이고 시스템은 걷기입니다. 저자는 목표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도가 없는데 어디로 걸어갈 겁니까? 생각과 목적이 없는 행동은 맹목적일 뿐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하지만 목표를 세운 뒤에는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의 시스템만 집중하십시오. 지도를 주머니에 놓고 눈앞에 한 걸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두 번째는 의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믿으세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차오르면 행동은 저절로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멘탈 관리도 체력이 받쳐줘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은 운과 준비가 만나는 지점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걷다 보면 반드시 운이라는 친구가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막연한 꿈을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꾸는 설계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운에 기대는 도박꾼이 아닌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고 시스템으로 운을 부르는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가장 정교한 나침반을 들고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